바다 어종들 중에는 이름도 생김새도 독특한 녀석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무더위가 시작될 무렵이면 온몸 가득 살과 영양을 채우고 남해 바다로 돌아오는 생선이 있습니다. 맛과 육질 또 영양 3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백하고 칼칼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생김새는 조금 못났지만 맛 좀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선 최고의 어종으로 꼽히는 녀석. 바다의 맥이라 불리며 여름 보양식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여름철 남해바다의 숨은 진객 등가시치를 만나봅니다. 제철 수산물들의 싱싱함으로 가득한 부산 자갈치 시장. 이곳에 4월부터 7월까지 채 4개월이 되지 않은 짧은 시간 우리를 찾아오는 녀석이 있는데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면 어김없이 부산과 통영 일대 남해안을 주름잡는 녀석 등가시치입니다. 주로 서부 경남 쪽에 남해안 쪽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남해안 쪽에. 지금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수입도 안 되고 양식도 안 되고 하니까 먹어본 사람들은 고기는 좀 멍청이 생겼지만 살 자체는 쫀득하고 맛이 있으니까 이제 미역국이나 뭐 매운탕. 큰 머리에 장어처럼 긴 원통형 몸매 그리고 갈색 반점을 가진 이 녀석이 바로 등가시치인데요. 사실 사람들에겐 다른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남해안에선 등가시치가 뙤리를 튼다고 해서 고랑치 또는 꼬랑치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잡히는 양이 많지 않아 만나기 쉽지 않은 어종입니다. 주로 이제 30에서 100m 전후에 그 연안에서 주로 서식하고 모래나 뻘린 바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12월에서 그 다음에 2월까지 산란기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로 이제 엽새우나 폐류, 갯지렁이 등을 주로 좀 섭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수산물이 풍부한 부산 가덕도. 그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대항마을에선 등가시치 조업 때문에 쉴 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해마다 부산 대항마을을 찾아오는 귀한 손님 등가시치 덕분에 이맘때 대항마을 주민들은 등가시치가 찾아오는 이 찰나의 순간을 놓칠까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라고 하네요. 고랑치 잡는 그물이에요, 이게. 이제 이 고랑치를 잡으려면 이 그물을, 죽은 고기를 골라가지고 다시 바다에 갖다 넣으려고 지금. 다시 고기를 잡기 위해서예요. 부산 가덕도 하면 가덕대구부터 보리새우, 숭어, 문어 등 계절별로 다양한 수산물이 나오기로 유명하지만요. 유독 봄에서 여름 사이엔 고랑치가 많이 잡혀 고랑치의 주 생산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덕분에 이 시기 부산 대항마을 주민들의 일과는 고랑치 조업에 맞춰져 있지요. 배들도 좋고 그러니까 좀 기계가 돼가지고 좀 좋게 좀 편하게 하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보면은 그래 노배 같은 거 이래 좀 짚고 나가가지고 크게는 먼 데는 못 나가고 조금 잡아가지고 수입에 위판해가지고 먹고 살고. 새벽 5시 어김없이 대항마을 어민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포구에서 배를 타고 약 15분 정도 이동하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지만
바다와 자연이 허락한 시간에 맞추기 위해 아침 일찍 서둘러야 하는 것이지요. 보통 5시쯤 돼서 나옵니다. 5시쯤 돼서 나오면은 한 7시 정도 되면 육지로 들어갑니다. 바다에서 한 2시간 정도 조업을 하고, 우리가 손질을 해서 다시 또 바다에 또 투망을 시켜야 되니까 손질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일찍 서둘러 가지고, 또 오후 되면은 또 바람이 또 남서풍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바람 불기 전에 우리 어민들은 조업을 다 합니다. 본격적인 등가시치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어민들의 손놀림이 바빠지는 순간, 전날 바다에 설치해둔 자망 그물을 걷어 올리자 등가시치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얼마 전까진 삼중망을 이용했지만 이젠 외자망으로 어업을 하고 있어 어획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삼중망이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 정부에서 불법 어구라고 못하라기 때문에 요새는 합법인 이 외망을 가지고 다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획량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어획량은 못 잡아내는 거죠. 고랑치는 부산을 비롯해 통영, 거제, 창원 등 남해에서만 볼 수 있는 녀석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부산 가덕도 앞바다에서 고랑치가 많이 잡히는 이유는 부드러운 모래바닥과 뻘바닥을 좋아하는 고랑치의 습성에도 안성맞춤이기 때문이지요. 이 바다의 뻘청입니다. 여기가 뻘청이기 때문에 오물도 많이 없고 자리가 이제 좀 부드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구를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고랑치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편이라 고랑치 조업이 시작되면 날씨가 허락하는 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바다로 나선다는 김상환 선장님. 항상 이맘때 대학마을 사람들의 든든한 소득원이 되어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던 녀석이었는데, 이제는 어민들이 조업 시간을 늘려도 양이 예전만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한 100kg 하면은 한 50마리에서 뭐 160마리 정도 이렇게 잡혔는데, 그래 하루 조업하면은 또 어민들이 일과를 마치고 했는데, 요즘은 어획량이 줄다 보니까 뭐 배로 해도 뭐 예년만큼 우리가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2시간여의 바다 조업을 끝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나마 오늘은 평소보다 고랑치가 많이 잡혀 돌아오는 발걸음도 가벼운데요. 선장님이 바다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포구는 고랑치를 수거하려는 차들로 가득합니다. 대학마을 고랑치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현지에 와서 직접 수거하는 경우가 다반사. 고랑치 양은 줄었지만 가격이 조금 올라 그래도 어민들은 고랑치가 기특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 양은 3분의 1 정도고, 이게 나가면 대부분 동해권 나갑니다. 밀락동, 그러니까 강한리, 울산, 포항, 구포, 정작, 후포까지 대부분 이래갖고 물회에 많이 쓰거든, 저게. 살이 좋아가지고. 부산 대학마을에선 옛부터 고랑치로 매운탕과 미역국을 끓였는데요. 무 송송 썰어 넣고 고랑치 머리며 살과 뼈 뭐 하나 버릴 것 없이 모두 다 넣고 푹 끓여내면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주원이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마을 사람들의 보양식이 되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얼큰하고 칼칼한 맛으로 잃어버린 입맛까지 되찾아주는 여름철 별미 중에 별미로 사랑받았습니다. 잔치상에도 빠지지 않고 오를 정도로 마을 주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곤 했지요. 이 삶 자체가
이제 철이 돼갖고 살이 쫀득쫀득합니다. 살이 쫀득쫀득하고 그리고 맛이 구수하게 이렇습니다. 살이. 특히 고랑치는 살이 흐물거리지 않고 단단한 데다 쫄깃함까지 살아있어 미역국에 넣어 끓여 먹기에도 좋은데요. 끓여도 흐트러지지 않는 차진 식감에다가 뽀얗게 우러난 국물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명품 보양식이자 여름 보양식의 숨은 강자가 따로 없지요. 통영 인근에서 잡힌 수산물이 모이는 통영 삼덕 위판장. 최근 고량치 양이 줄어들면서 위판장에서도 원체 고량치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오늘같이 얼마 되지 않은 양이라도 고량치가 나오는 날이면 반가운 기색을 감출 수 없습니다. 통영 요 지역에서요. 통영 앞바다에서 지금 나는 겁니다. 통영 근처 한산도, 사랑도, 이런 욕지도 이런데. 작년에는 좀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소랑으로 나오는데 또 소랑으로 나오니까 또 단가도 좀 세고 비싸고 그래 나옵니다. 본래 등가시치과의 어류들은 주로 동해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는데요. 고랑치는 유별나게도 다른 어종과 달리 남해안에만 서식하고 있지요.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녀석도 아닌데다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생태나 서식 환경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벌레문치, 청자갈치 등이 주로 이제 주요 등가시치과에 속하는 어류들인데 이 두 종은 대부분 동해안의 특산 어종으로서 깊은 수심에서 주로 서식하는 데 반하여 이 등가시치 같은 경우는 같은 등가시치과 어종인데도 불구하고 주로 동해안보다는 남해안에 주로 서식하고 있는 어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남해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등가시치. 하지만 최근 들어 동해에서도 고랑치가 가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진 잡히는 양이 아주 적어 다른 어종을 잡을 때 따라오는 정도라고 하네요. 통발 조업인데 골뱅이하고 문어 조업을 해요. 근데 골뱅이 하다 보면 이제 뭐 장치, 고양치 같은 게 한두 마리씩 들어오는데 이제 동해에서도 만날 수 있다니 더욱 반갑게 느껴지는 녀석. 동해에선 미끼를 넣어둔 통발을 미리 바다에 뿌려 놓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다시 가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바다에 던져놓은 통발을 거둘 때쯤엔 풍성한 수확물이 가득하겠죠. 열흘 전에 도망해놓고 또 한 열흘 후에 오늘처럼 이렇게 땡기면 이제 뭐 소득물이 있어요. 그래 다시 그 위치에 어용물이 많으면은 다시 놓고 어용물이 좀 적으면은 지금처럼 이동해 갖고 다른 데 또 옮기고. 오늘은 고랑치가 들어있을까 기대감을 갖고 통발을 들어 올려보지만 날이 흐리고 파도가 좀 높다 싶더니 통발 속엔 골뱅이뿐입니다. 고랑치는 역시 만나기 어려운 녀석 많네요. 강릉 앞바다에서 잡은 수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곳. 이곳에서 며칠 전 강릉 앞바다에서 잡은 고랑치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최근 강원도 쪽에도 고랑치를 찾는 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말려서 드시기도 하고요. 회로 드시기도 하는데 뭐 장치찜 종류로도 드시고 꼬랑치 회가 또 맛이 아주 일품이에요.
고랑치를 먹어본 사람이라면 다른 요리보다 회로 먹는 걸 가장 추천하곤 하는데요.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탱탱하고 쫄깃쫄깃한 살점의 식감이 살아있어 횟감으로선 가히 최고로 꼽힌다고 하네요. 다른 재료들과 어우러지는 식감도 좋아 여름철 시원한 물회와 회덮밥의 재료로도 손색이 없지요. 바다고기 어종으로서는 육질이 최고고요. 제일 쫀득거리고 고기 자체가. 강어, 우럭은 이 칼질로 칼로 이렇게 되면은 고기가 처집니다. 아무리 살이 좋대도. 양식이 지금 제주도끼 아무리 발달이 됐대도 칼로 이렇게 되면 도마에서 고기가 처집니다. 그런데 꼬랑치만인 칼로 이렇게 되면 오므러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한낮 더위로 물회와 회덮밥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고랑치를 찾는 손님들 또한 늘었는데요. 시원한 살얼음 육수와 고랑치의 조합. 고랑치 물회 한 그릇이면 더위는 물론 잃었던 입맛까지 되찾을 것 같고요. 각종 채소와 밥이 어우러진 고랑치 회덮밥은 한 끼 식사로도 그만인데요. 이만하면 여름철 별미로도 손색 없겠죠? 회덮밥은 비빌 때예요. 밥을 조금 따신 것보다 약간 좀 따뜻무리한 거. 왜 온도가 많으면은 회덮밥의 고기가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물러지고 또 이제 영양도 조금 파괴가 됩니다. 더위가 시작되면 맛도 영양도 최고가 되는 남해의 터줏대감 등가시치. 그 맛을 아는 사람들에겐 이만한 여름철 별미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무더위로 지친 몸, 등가시치로 입맛도 되찾고 더위도 이겨보시면 어떨까요?